긴 설 연휴를 앞두고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대선 후보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양자 토론이냐 다자 토론이냐를 두고 팽팽한 핑퐁 싸움을 벌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권자 입장에선 무언가를 보고 평가할 게 생겼습니다. 토론회에서 얼마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열리게 될 토론회는 2022년 대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히는데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토론회의 성패에 따라 설 밥상 민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지지율 상으로 어느 후보 하나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토론회가 지지율 흐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토론회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양자 토론이든 다자 토론이든 후보들은 저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혈투를 벌일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판세를 뒤엎을 마지막 기회로 통하기 때문에 사활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후보는 특유의 말솜씨 때문에 토론회에서 활약할 걸로 큰 기대를 받아온 인물이죠. 민주당 진영에서도 늘 토론회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만감으로 너무 강하게 상대 후보를 압박한다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과 조폭 연루 의혹 등으로 다른 후보들보다 이미지가 조금 센 편입니다. 토론회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런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올리기보다 정책 대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 실적을 언급하면서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실무 행정 능력을 부각시킬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거듭 양자 대결을 고집하면서 다자 토론을 기피한다는 인상을 줬는데 현재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여서 집중 공격을 받게 될까봐 걱정한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윤 후보는 과거 말실수 논란에 여러 번 휩싸인 적 있죠. 즉석에서 많은 말을 주고받아야 하는 토론의 특성상 말실수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윤 후보는 일단 TV토론 전담팀까지 꾸려서 실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TV토론회가 진짜 승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TV토론회로 기존에 지지하던 후보를 더 강하게 지지하는 현상은 있어도 새로운 사람을 지지하거나 바꾸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TV토론에서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 비해 수세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지지율 선두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최종 당선됐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 밀려 토론을 기피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판세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도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지만 최종 당선된 건 이명박 새누리당 후보였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토론회에서 압승했지만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TV토론이 유권자들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어도 판세를 뒤엎을 만큼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한 거죠. 물론 TV토론회가 판세를 역전할 정도는 아니어도 지지율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친 사례는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발언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안 후보는 대안 세력으로서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골든크로스까지 넘보는 상황이었지만 TV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고꾸라졌습니다. 한 조사에선 TV토론회 이후 안 후보 지지층의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2022년 대선에서는 토론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